한경섭 씨, 정오 무렵 격포 출조를 마치자 바로 차를 달려 군산으로 향했다. 지금 격포에서 지금 나와서 군산으로 이동 중입니다. 격포에서 부안, 김제를 거쳐서 이제 군산으로 들어갈 텐데요. 날씨가 지금 별로 좋지를 못하네요. 구름도 많이 끼어 있고 바람도 다소 있고 군산 쪽에 날씨가 아마 여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군산 쪽으로 가서 군산 쪽에 낚시터 그리고 조항이 조금 좋으면은 낚시를 좀 해가지고 조금 좋은 조가가 나오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군산권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낚시터로 꼽힌다. 먼저 연도는 가을까지 꾸준한 조항을 보이는 곳으로 섬 둘레 전체가 감성돔을 비롯한 농어 포인트가 된다. 죽도와 계야도 주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여와 작은 섬들이 자리 잡고 있어 조항 좋은 포인트들을 품고 있다. 고군산 열도에 속하는 어청도는 감성돔보다는 주로 돌돔 포인트들이 자리 잡고 있다. 격포에서 군산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 거리. 우리의 경상도 사나이 한경섭 씨, 지도를 의지해 길을 찾아보는데 역시 초행길이다 보니 길 찾기가 그리 만만치는 않은 모양이다. 청하에서 여기 빠지는 길입니다. 청하에서 여기 지금 청하로 빠지는 데네. 아차 하는 사이 길을 잘못 들어서 버린 것이다. 대야로. 다시 지도를 꼼꼼히 살피며 길을 찾는다. 한경섭 씨뿐 아니라 여기저기 낚시를 다니는 꾼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맞네. 맞아요. 이 길이. 뒤에 차가 따라왔었네. 물어볼걸. 바다낚시 대장정은 전국 바다낚시 포인트를 출조지별로 시청자들과 함께 지도에 그려나갈 것이다. 아무튼 오후 5시 30분경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군산 시가지에 접어들었다. 바로 군산 지역 섬들을 오가는 배가 떠난다는 군산 남항으로 향한 한경섭 씨. 이번 군산권 안내를 맞아줄 신생유선관광 대표 조재용 씨를 만났다. 이번에 저 군산권 이쪽 지역을 좀 이래 소개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계야도 일어나고 그 연도권이 좀 조항이 좀 있는 편이고 고군산 쪽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 한 6월 초중경쯤 돼야 고군산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원도권인 12동과 어청 흑도 쪽으로 두 도시가 낚시꾼들이 갈 길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그 계야도 연도권이 좀 사람이 좀 많이 찾는 편입니다. 지금 이게 군산권에서 출조할 수 있는 그 군산권 그 포인트입니다. 이제 내일 갈 곳이 이쪽 계야도권하고 연도권. 그 본서 큰 섬이 계야도를 중심으로 취섬, 죽도, 취섬, 등대섬 이렇게 해서 섬이 잘 자란 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 섬입니다. 내만권 섬인데 근데 이제 좀 발판이 좀 칼려 비슷하게 거칠어 가지고 좀 이동하기는 편한데 야영도 가능하고. 만조시에 저게 다 잠기진 않는 모양이죠? 만조시에 다 안장입니다. 야영도 가능하고 야영 낚시 좀 조과가 좀 좋은 편이에요. 여기는 들물 낚시 하나 할 수도 있고 날물 낚시도 가능하고 이게 하루 종일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쪽 끝단에서 이쪽 들물에 이쪽으로 한 30m 정도 쳐서 수심 한 5m 정도 주고 흘리시면은 대물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곳이죠. 지금 그 낚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조항이 좋은 것이 이쪽 멸치막 쪽하고 이 채석장 쪽이 지금 현재 돌무너진 데거든요. 이쪽 채석장 이쪽 돌무너진 데 멸치막 쪽이 상당히 지금 조과가 좋은 편이요. 씨알도 좋고. 내일은 지금 저희가 가서 낚시를 할 때가 요 돌무너지는 곳하고 이쪽 목끝 쪽으로 가서 내일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쪽은 서해안 치고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물색이 좀 깨끗하고 맑은 편입니다. 어제 격포 쪽에서 뭐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낚시할 시간이 별로 없고 해가지고 고기를 어제 저는 어제 뭐 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산권에 큰 기대를 하고 그래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전북 군산권의 감성돔 포인트 탐사 그 첫째 날.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군산 남항. 아직 사방이 어두운 새벽 3시 30분경이지만 새벽 물때를 위해 이른 저녁부터 잠을 청했던 바다낚시 대장정팀은 부지런하게 출조길을 서둘렀다.
전날 군산권 포인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출조 계획을 세웠던 신생 유선관광에 도착했는데 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비치는 걸로 봐서 예상대로 날씨가 좋지 않은 모양이다. 한경섭 씨도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서둘러 왔건만 벌써 밑밥을 개며 출조 채비를 하고 있는 부지런한 꾼들이 한둘이 아니다. 거기 저 멸치막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 채광하고 나서 그게 평탄하게 해놔가지고 가건물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들이 이동했던 장소기 때문에 굉장히 뭐 편해요. 그러니까 야영도 하기도 좋고 안전하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뭐 거의 뭐 한 200~300명씩 같이 야영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저 멸치막 앞쪽은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포인트입니까? 그렇죠.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자갈밭 지나서 이제 그 멸치막 포인트가 나오고 우측에로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그 채석장 그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물 날물을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그 야영 들어가셔가지고 그좀 한번 좀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야영 들어가서 그것만 본 게 아니고 시간도 좀 나고 해가지고 옛날에 여기 와서 한 60cm짜리 한 두만 낚았었거든요. 저기 그 축자도 이런 데 들어가서 맹이 까만 거만 몇 마리 잡아봤지 못 잡았대요. 군산권 포인트 됐어요. 육자 2마리 선만 보셨구만요. 저도 아직 뭐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 거의 육자는 안 나오는 데만 피해 다녀가지고 아직 육자 손맛을 아직 못 봤습니다. 저쪽 서천하고 대천 그다음에 이제 이쪽 격포하고 군산권하고 약간 틀린 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바람이 터지는 날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치기가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터지면 피할 데가 없어요. 조그만 연은 감아 돌아 버리니까. 근데 이제 군산권 같은 경우는 봄철 시즌이라도 여치기보다는 이제 봄섬 낚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풍이 불면 서쪽에서 낚시를 하고 또 북서풍이 불면 또 동쪽에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좀 날씨가 흐리고 좀 비가 이렇게 좀 한두 방울 떨어지는 날은 바람을 피해서 이제 포인트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오늘 나서 가서도 한 두세 군데 포인트는 아마 바람을 의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차 뒤에다 딱 야영 하시면 뭐 준비하십니까? 그냥 텐트, 침낭, 예. 밥 해먹을 거. 치다도 짐을 다 가져가셔야 되겠다. 네. 두 분이 같이 야영 들어가십니까? 네. 들어가셔가지고 조항이 일반 이제 새벽에 출조하는 거하고 야영 출조하는 거하고 조항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는 낚시하면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예. 조금 하다 나오니까 그게 안 좋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아쉽죠? 한경섭 씨, 군산권에 익숙한 조사들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하다 부두로 출발했다. 오늘 파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2.5 내지 2m라고 하는데요. 뭐 여기서 뭐 굳이 오전 해 뜨면서 또 뭐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날이 갠다 보니까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네요. 불안한 일기를 걱정했지만 오후에는 날씨가 갠다는 예보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즌을 맞아 군산권의 감성돔 조항이 좋다는 소문 때문이지 대장정팀 외에도 많은 낚시꾼들이 낚싯대에 오르고 있었다. 남항을 뒤로 하고 출발하는 배.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30분경. 드디어 바다낚시 대장정 제2탄 군산권 감성돔 포인트 탐사에 막이 오른 것이다. 군산 남항에서 지체 없이 향하면 약 20~30분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섬이다. 연도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동화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에 연도로 불린다고도 하고 바다에 떠있는 것이 마치 연꽃을 닮았다 해서 연도라 불린다고도 한다.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게 낚이는 곳이라서 옛날에는 파시로 유명하기도 했던 곳인데 지금은 멸치잡이가 성하고 낚시꾼들에겐 사철 사랑받는 천혜의 낚시터로 꼽힌다.
연도로 향하는 길에는 연도 못지않은 낚시 포인트로 꼽히는 섬들을 만날 수 있는데 먼저 죽도와 취섬이다. 죽도는 예로부터 화살을 만드는 신우대가 많이 난다 해서 이름 붙은 곳으로 전라북도 관내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어업 근거지로 돔이나 조기 등의 성어기에는 한국 어선뿐 아니라 일본 어선까지 군집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취섬은 죽도의 부속섬으로 죽도와 함께 손맛 좋은 낚시터로 유명하다. 연도까지 가기 번거로웠던지 함께 출조한 낚시꾼 몇 명이 먼저 죽도에 내리기로 했다. 배를 댄 곳은 죽도 취섬 앞 포인트. 취섬을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포인트로 조류가 횡으로 흘러 낚시하기에 무난한 곳이다. 하얀 등대가 지키고 선 등대섬도 괜찮은 낚시터로 꼽힌다. 이곳은 만조와 간조의 수심 차이가 5m 정도 나서 만조 때면 등대 아래까지 온통 잠겨버리는데 만조에서 촛설물에 입질이 좋다. 죽도와 등대섬을 지나자 빛발이 조금 거세졌다. 조타실창이 빗방울로 흐릿해져 군의 마음도 약간 무거워진 모양이다. 얼마 지 않아 드디어 연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연도는 섬 전체가 포인트지만 특히 섬 남쪽에 유명한 포인트가 많이 형성돼 있다. 대장정팀은 우선 방파제 아래쪽에 멸치막 포인트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포인트를 돌아보기로 했다. 저쪽 치끝이 멸치막입니다. 멸치막이고 요 홈통진 부분이 이제 농어 포인트. 여기서 멸치를 삶아서 말려가지고 이게 멸막이라고 하거든요. 그 멸막. 여기도 올해 조항이 상당히 좋았어요. 좋고 이제 고기들을 좀 잡으려면 이쪽은 그 밤낚시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새만금 간척지 공사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해 형성된 돌 무너진 포인트에 한 팀이 내리고 그런데 이 돌무너진 거리가 한 500m 되는 전체적으로 조항이 올해 유난히 조항이 좋은 것이에요. 시야도 좋고 이게 옛날 새만금 방파제 하느라고 골재 채취했는데 골재 채취한 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돌이 많이 무너져 내려요. 여가 잘 발달된 곳답게 여치기를 하는 꾼들도 보였다. 홈통한 수중야에서 조거가 좋다는 부채바위 포인트를 지나 대장정팀의 한경섭 씨와 조재영 대표가 내린 것은 연도 남서쪽에 위치한 목끝 포인트다. 이곳저곳을 들러 꾼들을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벌써 6시를 넘기고 있었다. 포인트 상황을 살핀 뒤 서둘러 채비를 마련하기 시작하는 대장정팀. 목끝 포인트는 수심이 8m 정도로 앞쪽에는 강한 본류대가 흐르는 곳이라 채비 마련에 주의가 필요하다. 목끝은 안쪽 홈통과 뒤쪽 모두 포인트가 형성되는 곳으로 조과가 좋아서 낚시 시즌에는 특히 포인트 싸움이 많다고 한다. 지금 이것이 연도인데요. 연도 목끝입니다. 예. 이쪽 포인트를 사실 한 시즌에는 아주 포인트 싸움이 심한 곳이에요. 요 조그만 여에 한 40명, 50명까지 서가지고 낚시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는 사람들마다 또 손맛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 곳인 거고 이쪽은 수심이 보통 통로 한 7, 8m, 깊으면 한 10m 정도로 저기서 그 연만해가지고 감성들이 나올 때 좀 자주 나오는 편 어제도 우리가 좀 나와가지고 오늘 조과가 좀 있으려나 생각하고 포인트 싸움이 벌어질 정도라는 말에 걸맞게 목끝 포인트 곳곳에서 벌써 많은 조사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예, 이제 두 번째 출조지 군상은 여기가 이제 연도권입니다. 연도에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바람이 상당히 심하고 비도 오고 해가지고 낚시 여건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지금 물때가 이제 만조에서 지금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이곳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과가 좋은 곳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장정 팀에게도 그 손맛을 보여줄지 기대를 가져보는데 한경섭 씨, 지가 일렁인다. 빠르게 체험질을 해보는 한경섭 씨. 첫 캐스팅에 걸려든 신호. 이리저리 째고 나가는 폼이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녀석인 것 같은데 바짝 긴장한 한경섭 씨는 날카로운 여에 쓸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줄을 조절한다.
다 띄워가지고 이어요. 아니요, 줄이 나는 게 뻗어졌어요. 바늘이. 예. 허탈하고 어이없는 상황. 거의 잡힐 듯 보였던 놈이라 더욱 아깝다. 서해권은 씨알 굵은 감성돔이 많은 데다 여가 날카로워서 이렇게 챔질을 하고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방금 터뜨린 고기 바늘입니다. 바늘이 펴져 버렸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해. 바람도 불고 하는데,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상황은 안 좋은데 대물 한 마리 들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바늘이 아깝습니다. 놓쳐버린 녀석이 마냥 아깝고 미련이 생기지만 어딘가 대물이 도사리고 있으리라는 기대로 일꾼들은 다시 낚시에 매달려본다. 한경섭 씨의 두 번째 챔질. 설렁설렁하는 릴링을 보니 잡어인 모양인데 역시나 볼락이다. 대물을 걸었던 터라 영 손맛이 안 나는 모양이다. 목끝 포인트는 중썰물에서 초들물까지가 최고의 물대를 형성하는 곳이다. 특히 물이 들고 나는 곧부리 쪽으로 나가서 낚시하는 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 있다. 볼락 입질에 자리를 옮겨서 공략을 해봤던 한경섭 씨. 하지만 여전히 볼락이다. 한 번 떠난 녀석은 소식이 없다. 예, 이곳 연도 그리고 여기 목끝 포인트인데요. 격포권 포인트들과 비교해가지고 이곳에서는 여치기가 아닌 주로 이제 섬낚시, 본섬 낚시가 이루어지는데 일반 남해권 같이 설물, 밀물을 갖다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도 간조시에는 수심이 얕아지는 관계로 채비를 조금씩 밑으로 내려서 수심을 줄인 다음에 포인트를 조금 멀리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잡어 입질만 이어지더니 이제는 잘 흐르던 조류도 멈춰서 버렸다. 군들은 대를 접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 제가 아까 옆에서 그만 터뜨려버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연도 자주 오시나 봐요. 자주 오는 게 아니라 뭐 표시 듣고 왔죠. 혼자 좀 나온다고 해서 10시 반요. 8시 반. 점점 물 들어오겠습니다. 시간을 죽이고 있던 꾼들의 눈에 별미 먹을 거리가 들어왔다. 바로 해삼. 누가 이 맛을 알아요. 조대영 프로님께서 이거 잡아온 건데 해삼.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도 낚시에서 얻을 수 있는 큰 낙일 것이다. 들어왔을 때는 미끼를 만들어 보니까 조금 이래 미지근하던데 지금 만들어 보니까 더 차더라고요. 들물 들어오면 조금 차가워지더라고. 들물은 아직 그래도 그렇게 차가운 편은 아니에요. 며칠 전만 해도 미끼 만들고 차웠어요. 만조 시간이라 만조도 안 하고 물이 안 가가지고 놀았습니다. 노는데 그 이제 섬에 이제 배 이제 작은 배가 두 사람을 태워가지고 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홈통 아니니까 홈통 안에 내리더라고. 우리는 집 끝에 사고 있는데 그럼 물 안 간다고 이제 낚싯대 놓고 앉아 노는데 두 사람이 탁 내리더니 제가 그래 해보니까 동서권이 좀 수심이 좀 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15m 정도 나오는 자리에서 했는데 수심은 한 15m 정도 줬는데 수심이 그래 찌매듭을 해보니까 배가 휘어져갖고 앞에 왔는데 찌매듭이 이 위에 있더라고요. 그 수심이 한 9m 정도 보고 안에 들어오는 낚시 탁 하더니 10분 만에 두 마리 잡아가지고 배불러 배 타고 다시 나가버리는 겁니다. 앉아있다 세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앉아가 있다가 멍하게 있다가 한 마리는 한 방씩 와요. 예. 아유 육포는 어떻게 좀 나와요? 격포글에 좀 나왔었는데 제가 갔는 쪽에만 좀 고기가 좀 안 나왔어요. 반대편에 고기 나와버리고 싸녀에서도 좀 나오는 쌍녀. 상류에서는 그저께 들어갔었는데 오후 물때에 들어갔었는데 상류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오후 물때 오전에 성균녀하고 오후에 상류로 빠졌는데 오전에 그 자리에 안 나오더니 오후 되니까 성균녀에 나오고 상류로 옮기니까 또 상류에 안 나오더라고요. 동해, 서해, 이래 남해 중에 평균 씨알이 이래 보니까 다녀보니까 이 서해 쪽이
곰씨알이 상당히 크더라고. 봄철 씨알은 굵은 편이에요. 저기. 지금 요때는 걸으면 10마리 중에 9마리는 못 자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칼싸움하고 해도 내가 힘을 보는 것이 한 마리 퍼지면 어제도 도착해가지고 이야기 들으니까 뭐 50 초반 남아는 고기를 보여주지도 못한다 그러던데. 그냥 옷자 나오면 전부 옷자니까 90%가 옷자인데 뭐 누가 여기 안 오겠냐고. 아까 정도 된 것도 물론 저 남해 쪽에서는 뭐 응? 어짜 수어지교의 윤현중 씨의 말처럼 봄철 서해권의 폭발적인 조가와 씨알은 전국의 낚시꾼들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다.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에 연도를 비롯한 군산 내만권에서 올린 감성돔들은 대부분 씨알이 5자를 넘긴 대물들이고 마리수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사이 한참 죽어있던 물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군들은 다시 낚시에 집중한다. 살아난 조류는 적당한 속도로 흐르고 있다. 새벽부터 내린 빗발은 강약을 달리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빗속에서도 대를 놓지 않고 매달려보지만 워낙 입질이 없으니 아까 터져버렸던 대물 입질이 정말 있었던 건지도 의문이 생길 정도다. 빗방울이 더 거세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잠을 청하는 낚시꾼들이 보인다. 이른 새벽 출조로 잠이 모자랐던지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않고 토막잠을 자고 있다. 어느덧 오전 9시 30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대장정 팀들 지난 시간 격포에서의 부실했던 조과를 만회해보고자 낚시에 열중한다.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찌에는 변화가 없다. 역시 한 번 놓쳐버린 대물은 다시 나타나주지 않으려나. 입질 기미도 없이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결국 물때를 맞춰 배가 들어온다. 목끝 포인트에선 아무런 조과도 올리지 못한 채 채비를 정리해야만 했다. 다들 아쉬운 마음으로 배에 올라야 했다. 다른 포인트에선 변화가 있을까? 부채바위? 부채바위 쪽으로 가자. 지금 출근하면 그러니까 초들물을 거기서 보게 부채바위. 부채바위 포인트. 네, 부채바위 쪽으로 가자고. 초들물에서 중들물까지 거기 낚시가 되니까. 부채바위 쪽으로 기술을 돌리는 선장님. 초들물에서 중들물대를 부채바위에서 노려볼 계획이다. 그러나 부채바위에 들어가기엔 아직 이른 물때라 다른 포인트의 상황들은 어떤지 먼저 연도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기로 했다. 시즌답게 유명 포인트마다 낚시꾼들의 모습이 안 띄는 곳이 없었다. 지금 여기 저 최석강 돌문을 뛴 거, 우측 꺼라 이거. 이제 요 작업할 때 저기가 이제 차 다니던 곳이죠. 그렇죠. 예, 배 빠지산이 와가지고 돌을 싣는 곳입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돌이 태풍에 많이 무너져가지고 앞으로 잔돌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여가 좀 상당히 세가지고 고기를 걸어도 좀 많이 놓치는 편이고. 여기 중점적으로 요 시즌에는 이쪽 강바다에서부터 저쪽 채석장 끝머리 쪽까지 그래서 감리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이 멸치막 또 집 하나 있는 게 그 멸치를 쌈던 데거든요. 가서 여기다 널어놓고 멸치 말리는 거. 이쪽도 요 시즌에 감리가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지금은 조금 힘들고 물이 좀 더 들어온다면 중돌물부터 근데 딸랑이 섬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변에 큰 여도 크게 아까 우리 내렸던 그 목금여도 간칠 때는 물이 써버리면은 육지하고 연결되는 섬으로. 여기가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좀 쉬우면서도 좀 어렵죠. 생각보다는.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연도 낚시. 섬 둘레 전체가 감성돔 농어의 포인트인 연도는 내만 쪽인 죽도, 해야도 등지에서 시작되는 서해 첫 감성돔 입질이 산란을 마친 뒤 옮겨오는 곳이다. 연도 포인트들을 공략할 때 대부분의 낚시에서는 찌까지 2발 반에서 3발을 주면 적당하고 또 목줄은 1발 정도 주는 채비를 꾸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른 포인트들을 둘러본 뒤 한참 만에 도착한 부채바위 포인트. 시간은 벌써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곳은 이름처럼 부채를 펼친 모양으로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각자 공략 포인트를 정한 조사들 채비를 꾸리기 시작했다. 연도 부채바위 포인트는 강한 본류대를 스쳐가는 와류가 주 조류를 형성하는 곳으로 홈통 안쪽에 자리 잡은 수중열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수심이 약 6m 정도 잡히는 곳으로 평균적으로 0.5호치 정도의 채비가 적당하다 할 수 있는 곳이다. 입질이 잘 온다는 초들물에 맞춰 들어온 부채바위. 대장정팀, 이곳에선 과연 감성돔 입질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손님은 쥐누래입니다. 아까 연도 목 끝에서 하다가 바늘이 펴져가지고 한 마리 툭 때려버리고 이곳은 지금 부채바위 앞 여기 치 끝입니다. 부채바위 앞 이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옮겼는데 쥐노래미 아까 쥐노래미 지금 입질이 오는데 아직까지 별 지금 입질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여기서 낚시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밑밥통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입질은 쥐노래미뿐이다. 한경섭 씨, 배를 들고 공략 지점을 조금 옮겨본다. 이쪽 포인트에 뭐 특색 같은 게 있습니까? 이제 조류 따라서 그런지 앞에 여밭들이 예, 공략을 예. 해줘야 되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제 맞바람이 치다 보니까 예. 저 앞쪽에 요 너머로 해서 한수는 불만 정자 쪽에서 이제 바로 앞쪽에서 입기를 오는데 앞으로 맞바람 치다 보니까 던질 수가 없고 밑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저쪽에 좀 휴게지가 됐어요. 왼쪽으로. 아주 낚시하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바람이 좀 센 것 같은데 앞에 수중여가 있는데 수중여를 넘겨야 되는데 그렇죠. 밑밥 품질이 날아가지를 않아요. 지금 맞바람이 세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 곤란합니다. 이쪽이 지금 부채바위 앞 포인트 이쪽이 아주 연도에서는 아주 명포인트 아닙니까 이쪽도? 그렇죠. 여기하고 묶고하고 그다음에 저 돌무너진 데하고 예. 열치막하고 지금 4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연도 4대 포인트라는 부채바위 포인트. 그러나 지금 사정은 그리 좋지가 않다. 갯바위 낚시에서 가장 나쁜 바람에 속하는 맞바람이 불어서 채비는 공략 지점을 찾지 못한 채 자꾸만 발 아래로 밀려 들어와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바람에 대항하며 열을 넘겨 캐스팅하고 뒷줄을 잡아 채비를 정렬시켜보려 하지만 만만치가 않다. 지금 물이 지금 전혀 안 가네요. 지금. 우리 영업물 살이다가 지금 시간상으로 중들물이거든요. 중들물인데 1시 반, 2시 반도 되면 지금쯤 잘 가야 되는데 이거 정지돼 있어요. 일색은 좀 맑아지긴 하는데 바람도 불고 상당히 조건이 안 좋네요. 물색이 맑아지면은 좋은 쪽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맑아지면 괜찮죠. 저희- 살이 때는 예. 서해안 쪽에서는 아무래도 뻘물이 좀 있는 편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어제보다는 물색이 좀 탁했어요. 그때는 조금 더 맑아지는 건 괜찮은데 결국 부채바위에서도 연도 감성돔 맛을 보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다. 물도 정지해버렸고 맞바람이며 물색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더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조과가 있으리란 보장이 없는 상태. 꾼들은 미련 없이 대를 접고 배에 올랐다. 꾼들을 실은 배는 마침 점심때가 된 관계로 연도 방파제를 넘어 마을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물때가 형성될 때까지 허기도 달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다. 전체적인 조항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 꾼이 씨알이 괜찮은 광어 한 마리를 낚았다. 나온다고 하라는데 바람이 불어서 어쩔 수 없지. 들고 와버리네. 널어놔요. 이게 네가 뒀어? 에? 네가 뒀어? 아니요, 이 동생 다가 낚았어요. 어제도 거기서 2마리 나오고 1마리 우리 손님. 어제 손님이 네 분이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그것도. 4분이 와갖고 이 여바닥 낚시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바닥에서 걸었는데 그래도 남해 사는 같이 수심 깊은 데 사는 같이 그게 똑같이 해버리면 여기서 안 된다고요.
일단 딱 제압을 시켜놓고 해야 하는데 제압을 못 시켜놓고 하고 누르라도 터쳐먹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는 닦아줘? 영웅 이제 만조 초소리에서 이제 바로 이제 고기를 걸어서 꺼내야지. 이제. 아무도 없어. 네, 먹고 있어. 광어회와 수다로 점심시간은 흘러갔다. 술죠? 짧지만 달콤했던 점심시간을 마치고 오후 1시 무렵 배는 다시 연도 선착장을 출발해서 포인트로 향했다. 포인트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총알을 장전하듯 오전 동안 비어버린 밑밥통에 다시 밑밥을 채우는 꾼들. 그 사이 배는 처음 낚시를 했던 연도 목끝 포인트에 다다랐다. 그러나 지금은 물이 꽉 찬 만조의 모습으로 목끝 포인트는 새벽에 만났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연도 목끝 포인트인데요. 아까 설물 시간에 낚시를 했었는데 지금 아까 설물 시간에는 여기 굉장히 높아가지고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만조 시간이 가까우니까 물이 다 차가지고 여기 다 잠겼어요. 잠기고 이곳이 이제 제일 높은 곳인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재영 프로님은 저쪽 건너편에 보이시는데 저리로 포인트를 옮기셨고 오전에 서서 낚시를 하던 곳들이 지금은 끝자락만 보이는 상태. 서해의 엄청난 조고 차이를 새삼 느끼게 된다. 군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낚싯대를 들이웠다. 오전에 이곳에서 도망쳐버렸던 대물이 다시 나타나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생기는데 물때가 변한 만큼 조구와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한경섭 씨는 바다낚시 대장정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배에 올랐다. 대장정의 목표는 바로 포인트 탐사. 그래서 과연 다른 포인트의 조과는 어떤지 직접 다니면서 알아보기로 했다. 오전과 오후 2번이나 목끝 포인트에서 낚시를 했지만 모두 한 마리도 걸어내질 못했는데 과연 다른 포인트의 사정은 어떨까? 처음 도착한 곳은 돌 무너진 포인트. 예쁘다 예뻐. 이곳에선 점심 식사 이후에 지금 보이는 이 오자 감성돔이 낚였다고 한다. 오자 감성돔을 들어보이는 한경섭 씨. 그런데 이 녀석 과연 어느 정도 크기일까? 54? 응? 54. 좋네. 54cm 군산 연도 감성돔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돌 무너진 곳 옆 포인트. 이쪽에서도 고기가 나왔다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얌전히 밑밥통에 담겨있던 감성돔을 꺼내 보이는 한경섭 씨. 입이 철로 벌어진다. 확실한 것이 4자는 넘어 보이는 녀석이다. 염도 감성돔입니다. 염도 감성돔. 딱 45. 네, 45. 눈이 잡니다. 눈이 잡니다. 눈이 잡. 어느 정도 물대에서 잡았습니다. 지금 거의 만도 직전입니다. 물이 안 지금 차가요. 막 잡았구만. 네, 30분 정도. 네, 물은 찬데 그래도 멀리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각도가 좋아가지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가까이 발 앞에. 발 앞에서 한 10m 한 안쪽으로. 10m 내 지금 조류가 살이라 굉장히 네. 싸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치면 공략하기가 좀 어렵고. 들어갔다 나왔나? 고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곳에 잠시 갔다는 오자 감성돔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다. 바로 이 사람. 수어지교의 김태길 씨다. 내 거 가져왔어 이거? 뭐? 고기 잡았어요. 고기는 안 가져왔어? 뭔 고기? 가! 고기 있어 뒤에. 무슨 고기? 아 이때니까 한 마리 잡아놨대. 거짓말 하지 마 이 새끼야. 아 진짜 가라니까 빨리. 야 씨야 거짓말 했구만. 물간에 넣었어? 아니. 아 진짜로. 동료들의 농담에 정신없이 감성돔을 찾던 김태길 씨. 얌전히 모셔진 오자 대물을 찾고선 마냥 뿌듯한 모습이다. 신생 스타 필드 테스트입니다. 54cm를 잡은 장본인입니다. 좋네요 기분은. 몇 시쯤 물때가 어떨 때? 물때는
11시 반 정도 됐으니까 중들물 정도 조금 지나서예요. 지났어. 지금 봄철 연도 올해 특히 중썰이나 아니면 중들물의 고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타임에 요즘에 중점적으로 고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물이 이제 한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섯물 살이기 때문에 물이 세게 가다가 이제 한 템포는 쉬더라고요. 그때 이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한 자리 대신 제가 손만 본 것 같습니다. 군산권 감성돔의 굵은 씨알을 확인한 대장정팀. 이번에는 연도 이외의 군산 내만에 위치한 섬과 유명 포인트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지금 요즘에 되는 게 이쪽 죽도에서 군대섬 일명 액기녀라고도 하거든요. 이쪽에 이제 지금 요즘 조항이 좀 있을 때입니다. 군산에서 첫 고기가 치섬에서 58짜리가 치섬에서 나왔어요. 첫 고기가. 그 꾸준히 지금 고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쭉 뻗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여기도 또 감생이가 좀 나오고, 저 뒤편에 썰물에 좀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게 조그마한 섬이에요. 이게 한 걸어서 좀 섬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면 돌아다닐 수 있는 섬이라고. 여기가 추섬은 딴 데에 비해서 또 여가 무지하게 센 편이에요. 여가 많아서 여발달이 잘 돼가지고 감생이가 좀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감생이가 좀 나오는 거예요. 군산 내만권 섬들은 거의 여치기가 아니고 이제 전부 다 본섬 낚시다,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여치기를 하려면은 예. 보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큰 배 가지고는 여치기 들어가기가 좀 사납잖아요. 예. 지금 죽도하고 취섬 사이에 또 저기 드러난 여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보드 타고 들어가면 또 조과가 또 괜찮고. 또 포인트네, 여기가. 치섬이 또. 치섬. 치섬. 네. 치섬 포인트. 갯바위들이 아주 돌출이 잘 돼 있습니다, 예, 포인트가. 취섬 포인트라 불리는 이곳은 빠른 조류 때문에 테크닉이 필요한 곳으로 죽도와 마주보고 있다. 죽도와 취섬은 이렇게 만조에는 분리되지만 간조에는 바닥이 드러나 연결된다. 은행이가 상당히 거기도 많이 나오고 농어, 갈매기요. 대야도 끝자락에 있는 게 저기 서요, 갈매기요. 갈매기요. 장구섬. 장구섬. 여기는 또 농어 씨알이 또 감생이도 나오는데 농어 씨알이 메다커 또 나오고 그러죠. 그다음에 여기 소나무에도 농어가 좀 잘 나오고.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소나무여는 계야도의 부석여로 만조에도 보이는 돌출여다. 계야도에는 소나무여 외에도 갈매기여, 작은여 등 다양한 여와 갯바위가 발달돼 있어서 군산권에서도 훌륭한 낚시섬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특히 섬의 남서쪽과 북쪽에 많은 포인트들이 형성되어 있어 요즘 같은 시즌이면 연도 못지않은 호황을 누리는 섬이다. 물론 저 동해안식으로 코드 하나 갖고 다니면은 고기 잡을 때 이쪽 이쪽에 또 여가 하나 나오거든. 우리가 작은 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고기가 한 때가리 만나면 바닥에 10대께씩 나와. 여기가 지금 혜태 그 양식장이 별로 쌓여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감생이가 서식 조건은 좋으네. 조건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아직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감생을 잡았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고 제대로 저기다 사람을 넣어보든 안 했어요. 대야도에 고기 나오면은 아마 저쪽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계야도 아래 작은 여 앞은 양식장까지 있어 씨알 좋은 감성돔을 기대해도 좋을 듯했다. 조항을 확인하고 죽도와 계야도 주변 포인트를 돌아보는 사이 어느덧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다.